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혈당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는 24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1형당뇨, 2형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혈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혈당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혈당을 올리는 것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음식 하나만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음식 하나만 잘 조절하면 우리가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인 요인들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요인들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혈당에 대한 큰 메커니즘을 알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는 법을 알 수가 있고 같은 운동을 해도 언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왜 혈당이 올라가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원인은 모른 채 혈당이 올라간다고 더 센 약을 처방받고 인슐린을 더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게 되면 내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혈당을 유지하면서 먹을 것 다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혈당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이란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37조 개의 세포가 있고 세포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에요. 반드시 포도당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적당한 양의 포도당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이 자동으로 세포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택배 배달하듯이 각 세포를 문 앞에 포도당을 전달해줘야 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란 호르몬입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즉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더라도 우리 몸은 자동으로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돼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더 적게 분비되고요.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80에서 120의 혈당이 잘 유지되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은 상태여도 큰 문제가 없겠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아예 없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분들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을 잘 알아야 해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 맞아요.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음식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죠. 이 세 가지 에너지 원천 중에서 탄수화물이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보다 빠르게 그리고 혈당을 많이 올려요. 액체 형태의 탄수화물이 고체 형태의 탄수화물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리고 복합 당질보다 단순 당질이 혈당을 더 빨리 올리고 또 높은 GI 지수를 가진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섬유소가 많은 탄수화물 음식은 혈당을 상대적으로 덜 올리고요. 단백질은 당질,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가 흡수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비해 빠르게 혈당을 올리진 않지만 탄수화물에 비한다면 약 60% 정도로 혈당을 올리고 탄수화물이 식후 15분부터 3시간 이내에 소화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면 단백질은 식후 1시간부터 4, 5시간까지 혈당을 올립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에 비해 약 10% 정도만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작지만 최대 10시간까지도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을 더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섬유질 섭취를 먼저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서 빠른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빠르게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 제 유튜브 재생 목록 중에 탄수화물 시리즈를 보시면 그 원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뒀고요. 탄수화물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쉽진 않지만
혈당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탄수화물 계산을 해야 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제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운동이에요. 이것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운동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감소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춰요. 심한 운동보다 가벼운 운동이 오히려 혈당을 더 많이 낮출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분당 약 1 정도의 혈당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20분 정도의 산책은 약 46 정도의 혈당을 낮춘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운동 시간에 따라서 혈당의 변동폭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오후보다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은 생각만큼 혈당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공복 아침 운동은 더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힘든 운동, 고강도 운동은 혈당을 오히려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고강도 운동 때문에 우리 간이 포도당 분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고강도 운동은 일시적으로 저혈당, 반동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촉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강도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시적인 상승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당 감소폭은 처음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좋아져서 인슐린 감소성이 당연히 좋아지죠. 이것도 운동과 혈당의 원리에 대해서 제 유튜브 재생 목록 중에 운동 시리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뇌와 신경계에서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염증 물질도 분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이것도 스트레스 영상 참고하시고요. 스트레스 받는 것과 같은 이유로 긴장을 해도 혈당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도 혈당이 많이 올라요. 또 잠이 부족해도 혈당이 올라요. 많은 논문들에서 수면이 부족하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교감신경계 흥분 물질들 덕분에 혈당을 상승시키고, 또 식욕을 부르는 호르몬들 덕분에 밤에 음식을 먹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이는 원인이 되죠. 이것도 수면 영상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려도 혈당이 더 올라가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이러한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혈당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몸에 열이 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에서 땀이 나는데 수분이 많이 없어지면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더 올라가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또 에페드린 계열이나 페닐프로파노라민 같은 교감신경 흥분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도 혈당을 올립니다. 이것도 제 감기 영상 참고하시고요. 또 저혈당이 나오면 반동 현상으로 혈당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용어로 송호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새벽에 저혈당이 오면 우리 몸은 글리카곤 등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자동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저혈당 반동 현상으로 혈당이 더 올라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이 아침이 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많은 호르몬들 분비가 억제돼요. 하지만 아침이 오는 새벽 즈음이 되면 우리 몸은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해서 새벽 현상이라고 해요. 앞서 말한 소모기 현상과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 상태가 오래된 후에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더 올라요. 공복 후에는 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인 혈당 상승을 부르기도 하고요. 배가 고프면 글리카곤과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서 혈당이 상승되기도 하고, 또 오랜 배고픔이 반복되면 우리 신체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우리 사춘기가 되면 혈당을 많이 상승시켜요. 호르몬들 분비가 사춘기에 특히 많아져요.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돼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시키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서 혈당 상승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술,
술은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과일이나 곡류로 만들어진 술은 당질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술을 먹으면 대부분의 알코올은 소장으로 흡수된 후 간으로 들어가요. 간에서는 알코올을 분해하느라고 간에 저장된 포도당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안주 없이 술만 먹게 되면 오히려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새벽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이 탈수 현상 때문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 때문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시켜서 혈당을 높여요. 그리고 술은 그 다음날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것도 제 술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흡연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혈당을 경험했으면 다시 저혈당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최근에 저혈당을 경험하면 신체의 방어 메커니즘이 손상되기 때문에 저혈당을 인식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일형당뇨병을 가진 환자들 중에 저혈당 무감지증을 가진 환자들이 저혈당을 더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이것도 제 저혈당 편 참고하시고요. 또 인슐린이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사 부위에 따라서 또는 뭉침 현상 때문에 혹은 지방 조직이 손상돼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고혈당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근육 조직이 많은 다리 부위에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슐린 주사 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논문들도 있는데 온도가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있어요. 우리가 추위에 노출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논문도 있고요. 사우나와 같은 따뜻한 곳은 혈관이 확장돼서 인슐린 작용을 높이기도 하고 반대로 포도당 분해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더 높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논문이 고산지대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기초 인슐린 요구량을 20-30% 증가시킨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갈 때는 인슐린을 조금 더 많이 투여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혈당을 덜 상승시킨다는 논문도 있어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불쾌한 기억, 혈당이 많이 올라간 기억을 쉽게 떠올리고 자책과 불만족으로 이게 이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서 혈당 상승이 더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개인마다 사실 다를 수 있고 그 반응도 매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당 관리를 잘 하려면 내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혈당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혈당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네, 오늘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많은 요인들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라면 이러한 요인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음식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음식도 종류에 따라서 섭취하는 시간에 따라서 혈당이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유튜브에 혈당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전체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공부에서 남주는 24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혈당 관리 잘하세요.